자, 이제 5회로 넘어갑시다. 자, 1번 가에서 다 유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부터 봅시다. 가는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자, 주로 만주와 요령지방 한반도 전체에서 발견되는 게 비파형 동검이고요. 두 번째는 반달돌칼. 자,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고 추수용 농기구죠. 청동기 시대. 자, 그 다음에 다는 미송리식 토기. 자, 미송리식 토기는 미송리에서만 발견되는 토기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부지방 중에서도 미송리에서만 나오는, 그리고 청동기 시대. 자, 그러면은 가에서 다 유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번. 가는 철기시대 한반도에서 독자적 청동기의 발달을 보여준다. 자, 철기시대에 한반도에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을 보여주는 청동기는 세형동검,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요 세 개를 얘기하는 거죠.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가가 아니고 세형동검이네. 두 번째, 나는 역사상 토테미즘의 등장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토테미즘이 등장한 시기는 신석기 시대고요. 반달돌칼이 등장한 거는 청동기 시대.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다가 출토된 지역은 대체로 청천강 이북 지역과 요동 지역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천강 주변에서 발견되고, 왜냐면 이게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된 거잖아요. 고조선의 영역은 자, 요령지방에서 한반도 북부까지니까.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 4번, 가, 나, 다는 모두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준다. 자, 이 중에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건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탁자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마나 사이 시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흥안령 일대에서 중령까지 확장한 영토에다가 부여를 완전히 복속함으로써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흥안령 일대에서 중령까지 확장한 영토에다가, 자, 그 다음에 부여를 완전히 복속함으로써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그러면은 흥안령에서 중령까지면 장수왕. 그 다음에 부여를 완전 복속, 문자왕. 그러면은 고구려 최대 영토를 차지한 건 누구예요? 문자왕. 자, 문자왕은 5세기 말이라고 했죠? 5세기 말의 문자왕. 그 다음에 나. 자,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에 대가야까지 복속시켰으며 함경도의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건국하였다. 자, 그럼 이거 어느 왕이에요? 진흥왕. 자, 그래서 진흥왕은 6세기. 자, 대가야를 복속한 게 562년이고 그 다음에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건립한 거는 568년. 그러니까 6세기. 자, 그러면 5세기 말에서 6세기 사이? 자, 기억부터 봅시다. 백제에서 삼색 공복제와 함께 16관등제가 정비되었다. 고이왕. 자, 고이왕은 몇 세기 고이왕? 3세기 고이왕.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고구려의 도교가 전파되었고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도교가 전파된 거는 영유왕 때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이 완성된 거는 보자왕 때까지 완성됐으니까 요거는 7세기 영유왕에서부터 보장왕까지를 얘기하죠. 천리장성 완성이에요. 지금 제가 쓴 거는 영유왕에서부터 보장왕까지 7세기. 디귿, 신라가 우상국을 복속하고 주군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상국 복속, 주군제도 정비, 지증왕. 자, 그럼 지증왕은 언제? 6세기인데 지증왕 앞에가 버풍왕, 버풍왕 앞에가 지증왕, 그 진흥왕 앞에 버풍, 버풍 앞에 지증이잖아요. 6세기 초. 그러니까 보통 한 602년, 아니 502년, 503년 이때거든요. 6세기 초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라고 치고 사비로 천도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백제에서 어느 왕? 성왕. 자, 그럼 성왕이 6세기인데, 자, 이렇게 성왕이 옮긴 거는 수로 옮기고 나라 이름 바꾸고 한 거는 5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 성왕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하면 물론 진흥왕과 성왕이 같은 시기긴 하지만 선왕의 업적이 먼저, 그 다음에 진흥왕. 같은 6세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왕이 먼저, 그 다음 진흥왕. 만약에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성왕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법흥왕이 조금 더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흥왕, 성왕, 진흥왕. 순서대로 하면. 같은 6세기라 하더라도. 이해되죠?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귿, 리을 4번 찾으시면 되겠죠. 넘겨보세요. 자, 3번. 다음에 필자가 시행을 주장하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령이란 임금의 걱정을 분담하여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자이다.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늘 바뀌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물정이 어두워서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비록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해도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다. 따라서 각 고을에 명령을 내려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풍석을 교정하여 각 고을에 기강을 바르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지방 양반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뭐 풍속을 교정하고 자치를 하고 수령을 보좌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네. 자, 그러면 그 지방 양반들이 향촌 자치를 위해서 만든 관청은 뭔가요? 유향소. 향촌 자치 조직은 유향소. 유향소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죠. 아까 우리 유향소 설치는 잠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유향소라고 하는 건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자, 대표적으로 이시해의 난으로 유향소가 폐지되죠. 세조. 그리고 성종 때 다시 복립되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시행을 주장하는 제도와 관련된 것은 1번 권농, 이정, 통주. 자, 권농, 면, 이정, 리, 통주, 통. 자, 그러면 1번은 뭘 말하냐면 면리통 제도가 확립되었다. 자, 그래서 면리통이 확립되었다. 자, 면리통 제도가 성립됐어요. 자, 그럼 이거 아까 향촌 자치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중앙집권이라고 했어요. 중앙집권. 수령 밑에 있는 거잖아요. 중앙집권이라고 했죠. 그럼 1번 아니네. 향촌 자치여야 되는데. 자, 2번 좌수와 별감. 좌수와 별감은 유향소에서의 관직의 명칭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유향소를 설명한 거다.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3번 약정 및 도약정. 약정, 도약정, 직월. 자, 이거는 어디의 벼슬이냐면 향약의 벼슬이에요. 향약. 16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향약이죠. 그래서 향약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16세기 이후에는 이제 힘이 세지게 되지만 어쨌든 향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향소가 이제 지방 향촌 자치를 담당했죠. 자, 그 다음에 관찰사 및 안찰사. 자, 관찰사? 관찰사는 조선의 팔도에 파견하는 거고 안찰사는 고려의 5도에 파견하는 거네. 그쵸? 자, 관찰사는 조선의 8도에 파견한 지방관이고 안찰사는 고려의 5도 양계 중에서 5도에 파견한 사람이죠.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4번. 다음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승려가 활동하던 시기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기 위해 노력 이후에 점진적 수행으로 깨달음을 체스퍼하는 도노점수를 주장하였다. 자, 도노점수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진울. 자, 그럼 진울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 고려 후기. 고려 무신집권기. 그때쯤 되니까 고려 후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 중심의 교종통합이 시도되었으며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누가? 의천. 자, 의천이면 시기는 언제예요? 고려 중기. 고려 중기. 자, 그 다음에 다. 유불일치서를 바탕으로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였으며 새로운 유학이 도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불일치설, 해심. 자, 해심도 역시 고려 후기. 자, 그런데 고려 후기 중에서도 진울은 최충원 집권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 해심은 최우 집권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 화엄 사상을 중시하였으며 부석사를 건립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켰다. 화엄 사상, 부석사 건립.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의상. 자, 의상은 그러면 언제? 네, 신라, 중대.
신라 중대 주로 문무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신라 중대 문무왕.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사실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1번. 자, 흥령부를 최고 집정부로 두었으며 초조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자, 1번 볼까요? 흥령부를 최고 집정부로 두었다. 흥령부는 최충원 집권기가 맞지만 초조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 때 만든 거니까 몇 세기? 11세기에 조판이 된 거예요. 현종 때. 고려 현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1번은 시기가 2개 들어가 있네요. 틀린 설명. 자, 두 번째. 국가의 주도로 해동통보와 팔방통보가 주조되었다. 해동통보? 자, 해동통보가 만들어진 건 고려 중기 숙종. 맞네. 의천의 형이니까. 하지만 팔방통보가 주조되었다. 팔방통보는요, 여러분, 유엽전이라고 해서 화살촉 모양으로 만들어서 화폐처럼 사용하다가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그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화살촉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특이한 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세조. 조선 세조. 시기가 달라요. 조선 세조. 자, 그러므로 2번 틀렸고 3번.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청해, 고증학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청해, 고증학이 유행했고 이게 이제 실학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럼 이건 어느 시대? 조선 후기. 틀렸고. 자, 4번. 육두품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정계 진출을 많이 했다. 신라 중대.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몇 번?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5번.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왕과 왕비의 장래에서 복상 문제를 놓고 벌인 이 논쟁은 단순한 의례 문제가 아니라 붕당 간의 정치적 대결이었다. 이 사건은 남인과 서인 간의 정치적 대립이 예론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자, 복제 문제로 싸웠어요. 이 사건은 예속 논쟁. 자, 그럼 예속 논쟁이 일어난 게 어느 왕 때예요? 현종. 그리고 예속 논쟁은 누구랑 싸웠냐면 서인하고 남인하고 싸웠죠. 자, 그러면 1번. 이 사건과 관련된 설명. 자, 권반, 향반, 잔반 등 다양한 양반층이 등장하였다. 자, 다양한 양반층이 등장한 거랑 예속 논쟁이랑 자, 다양한 양반층이 등장했다는 건 양반들이 몰락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권력을 차지하기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반들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차지하고 이러려면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에 일당 전제화. 자, 그럼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서 붕당이 변질돼야 자, 붕당이 변질돼야 양반들의 분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언제쯤? 숙종 때쯤. 그렇죠. 숙종 때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왕과 탕평파 대신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다. 자, 왕과 탕평파에게 권력이 집중됐다는 건 영조 시대의 탕평 정책. 자, 영조의 탕평을 무슨 탕평이라고 그래요? 완론 탕평.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숙종에 의해서 탕평책이 제기되는 배경이 되었다. 왜? 황국정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3번에 숙종 때의 황국정치. 자, 네 번째. 자, 산림을 중심으로 붕당 간의 비판과 견제가 잘 이루어졌다. 자, 산림이 등용된 거는 언제예요? 효종 때. 그러면 그 효종 때 등용된 산림이 현종 때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속 논쟁까지는 그래도 붕당의 공존이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이런 붕당의 공존이 깨지고 일당 전제화가 나타난 게 언제? 그건 숙종.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거예요. 현종 때 예속 논쟁까지는 붕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 갔다. 붕당이 이거 공존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알맞은 거 골라라.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6번. 다음 조약과 비추신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청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국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서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양국은 함께 조선 국왕에게 권하여 병사를 교련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3국 무관 1명에서 수명을 선발 고용하여 군사 교련을 위임한다. 이후 청일 양국은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에 주재하면서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앞으로 조선의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청일 두 나라가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서 알려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뒤는 즉시 병력을 철수시키며 잔류시키지 못한다. 자, 이 조약은 누구랑 체결한 조약일까요? 청과 일 사이에 체결한 텐진 조약. 자, 텐진 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한 조약이에요.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한 조약이 텐진 조약이고, 이 조약에서는 쭉 읽어보니까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랑 나가자 둘 다. 그리고 어떤 한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문서를 알려라. 그리고 여기에 주둔할 수 없어야 돼. 다 무슨 사건이 해결되면 다 나가자. 어느 나라도 교관이 파견돼서 군대를 훈련시킬 수가 없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1번. 주재한 병력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처음 파견되었다. 자, 일본국 공사관 호위를 위한 조선의 주재한 병력. 자, 그러면 일본군 공사관 경비병이 우리나라에 주재를 한 건 강화도 조약 때예요? 아니면 다른 사건이에요? 이모군란 때부터죠. 그래서 1번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모군란으로 체결된 제물포 조약. 그때부터 파견되기 시작했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별기군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본 공병 장교를 파견한 것이 최초였다. 자, 청일 양국은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에 주재하면서 교란하는 일.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외국의 군인이 와서 군대를 조련했던 게 언제부터냐? 별기군을 설치하면서부터 일본 교관이 우리나라에 처음 주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2번. 별기군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본 공병 장교를 파견한 것이 외국 교관을 파견한 최초다.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2번이죠. 디귿. 조선을 둘러싼 각국 간의 무력 충돌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조선을 둘러싼 각국 간의 무력 충돌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죠. 왜냐하면 동학농민운동 때 불렀는데 일본이 안 나가고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조약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3번 틀렸고 4번. 이 조약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나서 청일 간에 체결되었다. 갑신정변이 체결되고 나서 갑신정변이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체결됐죠.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텐진 조약에 관한 설명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 정답은 2번. 넘겨볼까요? 7번. 자, 다음 가에서 다의 개혁안을 발표한 세력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관리체육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7종 선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자, 첫 번째 가는 뭔가요? 동학농민운동에서의 패정개혁안. 동학농민운동에서의 패정개혁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대신과 참차는 날을 정하여 의정수에서 회의하고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정 집행한다. 자, 이거는 갑신정변에서 제시한 14개조 정강. 자, 그 다음에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등용에 길을 넓힌다.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정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가보개혁. 여기서는 홍범 14조니까 2차 가보개혁이라고 해야겠죠. 2차 가보개혁 홍범 14조.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전제적 군주권을 일부 제한하고자 했다.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입헌군주제를 제시해서 전제 군주권을 제한하려 했다. 아니고 아니고 나저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에서의 설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1번 틀렸고 2번 한상미를 영원구 면제와 지조법 개혁을 통해서 조세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맞아요. 14개조 정강에서 지조법 개혁, 지조법 조세제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환상미를 없애라, 환곡을 없애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혁을 제시한 게 바로 14개조 정강.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번. 근대적 토지 소유 확립을 위해 양전지계 사업을 추진했다. 양전지계 사업은 광무개혁에서
지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광무개혁에서. 3번이 틀렸고 4번 가나다 국가재정 개혁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재정의 일원화를 제시했다. 자, 재정의 일원화는 가는 없고요.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없고. 자, 나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나자? 호조에서 일어나자. 다에서는 어디서 일어나자? 탁지아문에서 일어나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재정의 일원화를 제시한 하나 더 체크하시면 헌의육조에서. 독립협회의 헌의육조에서 탁지부로 일어나자. 이게 하나 언급이 돼요. 탁지부에서 일어나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8번. 자, 고대 통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구려의 대대로는 원칙상 임기 3년 1대의 한시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의 지금 대대로잖아요. 대대로는 수상이죠. 대대로는 제가회의를 통해서 귀족들이 선출을 해요.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그 얘기예요. 자, 대대로는 귀족회의인 제가회의에서 3년에 한 번씩 선출한대.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 백제의 16관 등은 좌평, 솔, 덕, 무관계열로 구분되었고 3색 공복제가 시행되었다. 맞죠? 덕계열, 솔계열. 그 다음에 뭐 여기 좌평계열. 자, 그리고 3색 공복은 자비청 세 가지 색깔이었고. 3번 맞고요. 4번, 2번 맞고 3번. 신라의 사정부는 관리를 탄핵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진흥왕 때 설치되었다가 무열왕 때 격상되었다. 우리는 그냥 무열왕 때 설치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자, 3번 정답. 3번 맞고 4번. 발해에서는 교육기감으로 주자감을 설치하고 경사육학 체제를 갖추었다. 자, 주자감을 설치한 것까지는 맞아요. 발해 학교 주자감 맞아요. 하지만 경사육학 체제로 정비한 거는 고려 인종 때예요. 자, 고려 인종 때 경사육학의 체제로 정비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 국자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자감 체제가 경사육학 체제였어요. 자, 국작, 태학, 사문학, 율서, 산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9번. 다음 글을 지었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광명 2년 7월 8일에 자, 제도 도통 검교 태위 아무개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자, 황소에게 고한다. 황소 사람 이름이에요. 농민봉기를 일으킨 황소 너한테 내가 말하는데 대범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행하는 것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요. 위험한 때를 당하여 변통할 줄 아는 것을 권이라 한다. 지혜 있는 이는 시기에 순응하는 데서 성공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스르는 데서 패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100년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나 만사는 마음이 주장된 것임에 옳고 그른 것을 가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 옳고 그름 좀 분별해가지고 그만둬 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인데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 진압하러 갈 거니까 이게 도에 어긋나잖아 임마. 그만해 임마. 이렇게 이제 황소를 혼내는 글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글이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토황소경문. 토황소경문.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발표해가지고 중국에서 되게 유명해진 빈곤가에 합격한 천재 한 명 있었죠. 천재. 누구죠? 최치원. 그래서 최치원이죠. 신라하대 엄청 똘똘한 하지만 이 사람이 육두품이기 때문에 맨날 모함당하고 까이고 막 이러죠. 그래서 자,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제시했으나 자, 시무십조를 제시하고 벼슬을 하긴 해요. 하지만 이 시무십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걸 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기억. 우리나라와 중국의 왕력을 비교하여 제왕연대력을 편찬하였다. 네, 제왕연대력 최치원. 난랑비 서문에서 유불선이 융합된 전통사상으로 풍류도를 제시했다. 자, 풍류도, 화랑정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섭렵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 똘똘하구나 알 수가 있죠.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 자신이 당에서 쓴 시와 산문을 모아 계림잡전을 편찬하였다.
자, 계림잡전은 좀 이상하죠? 네, 이거는 김대문이라고 해서 신라 성덕왕 때의 진골 출신 학자예요. 김대문. 신라 성덕왕. 신라 중대 성덕왕. 자, 그래서 계림잡전, 고승전, 한산기, 화랑새기, 한상기 이런 책들을 썼죠. 그래서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김대문이라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최치원 같은 경우는 개원필경이라는 책이 있죠. 제왕연대력, 개원필경 여기다 써볼까요? 개원필경.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오는 토황소견문, 낭낭비서문, 그 다음에 뭐 사산비명 이런 거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최치원.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맞고 디귿 틀렸고요. 리을.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유교 정치 이념을 지향한 시무책을 제시했다. 자, 고려 성종에게 시무책을 제시한 그 사람은 누군가요? 최승로. 그렇죠. 그래서 디귿, 리을 틀렸고 기역, 니은. 1번. 자, 10번. 다음 밑줄 치는 사실이 있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제는 1차 세계대전 때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촌양도 현상이 심화되었고 농업 생산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곧이어 일본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식량 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일제는 조선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시행하였다. 1920년 이후에 이 계획의 결과 산미량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한국 농민의 삶은 더더욱 궁핍해졌다. 자, 산미증식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산미증식 계획. 1920년에서부터 1934년까지 거의 한 15년 정도 920만 석을 목표로, 증산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에는 늘어난 것보다 수탈한 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1인당 조선인의 쌀 생산량이, 쌀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 그러니까 쌀이 감소하니까 만주로부터 잡곡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수리조합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대금을 농민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또 농민은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자, 지금 두 가지 결과 얘기했어요. 쌀 부족, 그래서 만주에서부터 잡곡 수입. 두 번째, 농민 몰락. 세 번째, 미국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로 바뀌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오로지 쌀 생산만 하는 그런 농업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로 변화되었다. 세 가지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쌀 부족, 만주 잡곡 수입, 농민 몰락, 미국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산미증식 계획에서의 결과. 자, 근데 여기서는 원인을 찾으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밑줄 친 사실이 있게 된 원인으로, 자, 밑줄 친 사실은 사실 밑줄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 줄이에요. 농민의 삶이 어려워졌다. 농민의 삶이 어려워졌어. 자, 농민의 삶은 더더욱 궁핍해졌다. 왜? 자, 여러 가지 부가세금을 농민한테 전가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문 볼게요. 1번.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농민의 전통적 권리는 무시되었다. 언제? 토지조사 사업 때. 그래서 1번은 토지조사 사업. 자, 2번.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등 소작농의 비용 부담이 커져서 몰락. 네, 정답은 2번. 3번. 조콩, 수수, 기장 등 잡곡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자, 이거는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네, 결과이지요. 그래서 이게 산미증식 계획과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2번이 원인, 농민 몰락의 원인. 3번은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미국 공출제를 시행하여 개인에게 지급할 물품이 곡물이 부족해졌다. 자, 이거는 여러분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량.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량.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이 1939년에 내려지게 되면서 이때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 공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공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거는 40년대다, 40년대 이후다 이렇게 얘기했죠.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 여기서 공출, 미국 공출, 금속 공출. 자, 그래서 이거는 30년대 후반, 알겠죠? 30년대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산미증식 계획의 농민 몰락의 원인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11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무덤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무덤 봅시다. 이 무덤은 1971년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래서 무덤의 봉토가 드러난 다른 무덤과는 달리 완전한 형태로 빛을 보게 되었다. 무덤 안에서는 지석이 발견되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또한 왕과 왕비의 장신구와 금관장식, 귀고리 팔찌 등 2907-06점의 껴뭇거리가 출토되어 백제 미술의 귀족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거의 한 3000점 이상의 유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무령왕릉이네. 자, 무령왕릉의 무덤 형식은 뭔가요? 벽돌무덤. 자, 무령왕릉의 형식은 벽돌무덤이고, 자, 여기에는 벽화가 없다. 알죠, 여러분? 벽화가 없다. 자, 그리고 피장자, 누가 묻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고대의 거의 유일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71년에 발굴됐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다. 자, 그러면 1번. 자, 돌을 이용하여 방을 만들고 천장을 모조림 구조로 마감하였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죠.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 구조가 모조림 천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말의 달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표현한 추상적 벽화가 발견되었다. 말의 달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배를 가리는, 그러니까 말 안장에 늘어뜨리는 말의 배 가리개 그림을 달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천마도. 자, 그러면 천마도는 벽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말 안장 장식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자작나무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벽화가 아니고 나무에 그린 그림이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이 발견된 무덤이 천마총. 자, 천마총의 무덤 구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그래서 천마총의 구조는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요. 신라 4, 5세기 초반기의 무덤이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으로 연꽃 등 화려한 무늬의 벽돌을 가지고 무덤 내부를 쌓았다. 네, 정답은 3번. 봉토 주변에 자연석 둘레도를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언제?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 무덤 양식이에요.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12번. 애국개몽운동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를 모체로 설립되었으며 정미 7조약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자, 대한자강회가 190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헌정연구회가 1905년에 있다가 해체됐거든요. 그러니까 헌정연구회를 모체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정미 7조약. 자, 1906년부터 그 뒤로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단체는 정미 7조약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죠. 1번 맞고요. 2번. 신민회. 국내에서 전개된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기억나죠, 여러분? 신민회에서는 앞으로 싸울 것에 대비해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했어요. 보통 애국개몽운동에서는 이렇게 싸우는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었죠. 폭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여기서는 앞으로 싸울 것에 대비했다는 건 엄청 큰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자, 보안회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거족적 반대운동을 전개해서 결국에는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못 가져가게 철회시켰죠.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자, 헌정연구회는 1905년. 자, 입헌정치 개혁을 시도했다. 네, 헌정연구회는 입헌정치 개혁을 시도했고요. 메가타의 조선 파견에 반발하였다. 자, 4번에 헌정연구회는 1905년 5월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하지만 메가타가 파견된 거는, 자, 메가타가 어떤 조약과 관련해서 파견됐어요? 메가타는 1차 한일협약이죠. 자, 그러면 1차 한일협약은 언제 체결돼요? 1차 한일협약은 1904년, 이거는 8월. 그러니까 메가타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려면 이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헌정연구회는 없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메가타 오는 거 반대할 수가 없어요. 아예 이때는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꼭 뭐 95년 5월, 아니 1905년 5월 아니더라도 일단 자 보안회 1904년, 헌정연구회 1905년, 대한자강회 1906년, 그 다음에 대한협회 1907년, 신민회 1907년 이렇게 연도를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13번. 다음 사료와 관련된 난이 일어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릇 관서는 기자와 단군 시조의 옛 터로 벼슬아치가 많이 나오고 문물이 성행한 곳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서쪽의 땅을 버림이 분토와 같다. 심지어 권세가들의 노비들과 서쪽 땅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놈이라고 일컫는다. 서쪽 땅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반란 일으켰어. 다 내 말 듣고 지금 다 성문을 열어서 나의 군대를 맞아들여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홍경래의 난, 이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홍경래의 난을 얘기하는 거고요.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순조, 1811년 순조 때 있었던 농민 봉기. 자, 그러면 원인이 우리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니까 이 지역에 관한 설명 평안도.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대동미를 상납하기 위한 좋은 제도가 발달하였다. 자, 대동법. 대동법이 나중에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모든 전국이 아니고요. 어디를 제외한? 익류를 제외한. 자, 익류 지역을 제외해요. 익류는 평안도와 함경도. 자, 결국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대동법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대청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에 증포소가 설치되었다. 증포소는 뭐냐면 왜 인삼을 쪄가지고, 알아요 여러분? 쪄가지고 홍삼 만드는 거 알죠? 이 홍삼을 만들어야 훨씬 더 효능이 커져요. 그냥 우리가 인삼, 그냥 맨 인삼 있잖아요. 수삼 이런 거 먹는 거보다 이렇게 홍삼을 쪄. 요즘 이제 뭐 9번 찐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아무튼 절차를 거치면 그 홍산에 있는 그 사포닌이 훨씬 더 증가해서 훨씬 건강에 좋아요. 그게 이제 홍삼 만드는 과정이고, 그 홍삼 만드는 곳을 증포소라고 하는데, 처음에 증포소는 개성에, 아니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인삼이 재배되는 산지로 옮긴 거예요. 개성으로. 평안도가 아니고, 개성은 경기도 근처잖아요. 개성은 원래 경기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켜 후금의 군대를 격파했다. 정봉수. 자,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킨 거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요거는 정묘호란. 그렇죠. 그래서 정묘호란 때, 자, 정묘호란 때 후금이 쳐들어왔죠? 이때 정봉수, 이립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정봉수와 이립 등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의병 어디서 일으켰어? 자, 청나라에서 쳐들어왔으니까 어디서 쳐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평안도 지역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이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고 여기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평안도. 4번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이 지역에 9개의 성을 축조했다. 자, 윤관이 동북구성을 설치했죠. 윤관이 동북구성을 설치를 했는데 동북구성이 어딘데?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잖아요. 하나는 함흥평야 지역일 것이다. 또 하나는 두만강의 위쪽일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알 수 없음. 지금도 이 동북구성의 위치는 알 수 없음. 어쨌든 평안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4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치 세력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세기 중반 이후에 중소지주적 배경을 바탕으로 영남과 기후지방에서 성장했다. 패도를 부정하고, 패도는 뭐냐면 힘으로 몰아붙이는 걸 패도라고 해요.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민본주의적인 왕도, 이 사람들은 왕도를 강조했고, 문학에서는 표현 형식보다 흥취를 중시하여 한시와 시조와 가사 등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6세기에 본격 등장한 사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림에 관해서 골라라. 자, 그럼 1번. 선비의 절개를 표현한 사군자의 화풍이 유행했다.
맞아요. 선비의 어떤 그 정신과 딱 맞아 떨어지는 사군자. 그 다음에 하얗고 깔끔한 백자, 순백자 이런 게 유행하죠. 서원등, 향사례, 향음주례 등 유교적인 서원등에서 향사례, 향음주례 등 유교적 의례가 확산되었다. 네, 향사례, 화살, 그러니까 활쏘기 대회. 그 다음에 향음주례, 선비들 모셔놓고 선생님들 모셔놓고 술 한잔 같이 하고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네, 어떤 이 사람들의 살인들의 또는 양반들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자, 2번 맞고 3번 향촌자치적 농민 통제 제도로서 향약이 향촌에 확산되었다. 살림이 확산시킨 거니까 향약. 성리학의 교조주의 강화로 도교와 풍수지리설이 배격되었다. 이거 아까 했던 내용이죠. 도교는 성리학을 강조했기 때문에 점점 쇠퇴. 하지만 풍수지리설은 명당을 중시했기 때문에 여전히 명맥 유지.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아니고 도교만 배척되었다.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5번 다음 조선시대 과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법제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예, 당연히.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죠. 맞아요. 제가 한 여자의 자손, 탐관우리의 아들, 향리는 문무과 응시가 금지되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제가 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자손. 그 다음에 탐관우리의 아들, 서얼은 문과 응시만 금지되었어. 그렇게 고쳐야 맞죠. 자, 제가 한 여자의 자손, 탐관우리의 아들, 그 다음에 서얼은 문무과 아니고 문과 응시만 금지. 니은 틀렸고요. 디귿, 성종 이후 서얼의 문과 응시 제한이 철폐되면서 문관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아니고요. 서얼 차대법은 태종 때 만들어져서 성종 때 법제화돼서 강화돼 버려요. 다시 서얼을 차별하는 서얼 차대법. 태종 때 법이 마련되고 만들어지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생기니까 법제화돼서 강화돼 버리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무과의 복시에는 활쏘기 이후에 경국대전과 무경이 포함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 이렇게 두 개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기역, 리을 1번이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5문제 남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자, 1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